지극히 사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한반도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산 문제, 실향의 문제가 정말 사회적으로 무관심했었고, 그 무관심 속에서 저희 가족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영화 속에서 그 아버님은 존재하면서도 부재하는 듯하였다라는 문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 문장을 사용하실 때의 어떤 의도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다른 아버지와는 달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항상 어디 좀 정신적으로 어디 가 계신 분, 좀 부재한 느낌? 그 어린 아이의 시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아, 우리 아버지는 좀 틀리구나. 다른 아버지와는 좀 틀리구나 하는 건 그 정도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반공 세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반공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다 괴물이다. 뭐 이렇게 뿔도 나고 괴뢰군이라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북한 괴뢰군. 그런데 집에 오면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북한에서 내려오셨다는.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2세들한테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저희 2세들이 또 모여서 얘기하면은 정말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향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름아름만 알았었지,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자 이런 움직임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거의 없었죠.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아픔은 이해하지만 그거는 통일밖에 없다는 논리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도 의지가 있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 스스로도 그런 필요성이 정말 잘 못 느끼세요. 그냥 그 세대에는 정말 각자가 다 이렇게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고, 그게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고, 그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국가나 사회가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거거든요. 저는 그 현실을 정말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저희 정말 기획 의도였습니다. 관련돼서 그 영화 속의 인터뷰 중에 어떤 실향민 3세대 분 인터뷰 중에 할아버님이 또는 할머님이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그 3세대 분이 치유가 필요하지만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네. 통일이 되지 않는 한 그분들은 치유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분이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저는 질문을 하기를 할아버지가 치유가 필요하셨던 분이신 것 같냐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그렇다고 하셨고, 그럼 과연 어떤 치유가 가능했을까, 그런 가정을 한다면은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유의 어떤 정책이나 치유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그게 전혀 단 한 번도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았었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게 안타깝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가족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주의를 기울였으며 그분들을 어떻게 좀 치유해보자 하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의견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방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이 좀 잘 되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통독의 경우를 보더라도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 실행된 그런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체계가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일관되게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관된 정신을 항상 그 어렸을 때부터 수업 시간이나 뭐 가정과 사회에서 그런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는 거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해야 되고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그런 이유나 필연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보다 훨씬 더 교육의 효과로 인해서 네.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너무 좀 방치됐었고 네. 그 남남 갈등 속에서 그 갈등에서 항상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산가족분들의 그런 안타까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이 꼬인 매듭을 풀어내야 될지를 그 교육과 그리고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유, 분단으로 발생한 이 트라우마, 실향민의 트라우마, 세터민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는 그게 주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치유는 정말 고통 없이는 치유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 고통이 두려워서 그래서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정말 치유하려면 고통부터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치유의 과정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치유의 과정에서 분명히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